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게 된 임용섭이라고 합니다. 현재 카이스트에서 어플라이드 알고리즘 랩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그래프컷 알고리즘이 어떻게 컴퓨터 비전에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이라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 발표가 길지 않아서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서는 먼저 저희가 풀고자 하는 이미지 라벨링 프로블럼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맥스플로우 밍커 시오렘에 대해 잠깐 리마인드를 한 후, 결국 우리가 이제 저 이미지 라벨링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 다뤄야 될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풀기 위한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관련돼서 했던 연구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라벨링 프로블럼인데요.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 안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를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냐면, 이미지에 있는 각 픽셀마다 0 또는 1의 바이너리 라벨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좀 더 제네럴하게는 0부터 n까지 라벨을 줄 수 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바이너리 0 또는 1의 값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라벨링을 해야 과연 좋은 라벨링인가가 문제가 될 텐데요. 그것은 이제 어떤 주어진 이미지 상에 정의되어 있는 에너지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라벨링을 찾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NP-하드한 문제인데요. 이제 에너지 펑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이게 이제 라벨링 된 모습입니다. 이게 주어진 이미지고, 보시면은 이제 비슷한 색을 갖고 있는 픽셀에는 같은 번호가 매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0, 1, 2 이렇게 세 가지 라벨을 붙였는데요. 저희의 경우는 이제 바이너리 라벨링 케이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앞서 이제 중요한 파트인 맥스플로우 밍커 시오렘에 대해 잠깐 다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디렉티드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린 그래프 컷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티스 드랙 두 개 서브셋인데 디스조인트 하면 모든 버텍스는 S와 T 두 셋 중에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그럴 때 S와 T를 그래프 컷이라 합니다. 예, ST 컷이라는 것은 이제 S라는 버텍스와 T라는 버텍스가 컷상에서 서로 다른 셋에 존재할 때 ST 컷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럼 민컷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요. 민컷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요 아래에 정의된 컷의 캐패시티를 미니마이즈 하는 컷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실 것은 컷의 캐패시티를 말할 때는 항상 S셋에서 T셋으로 가는 엣지의 웨이트만 고려한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플로우 네트워크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플로우 네트워크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디렉티드 그래프이고, 스페셜 노드인 소스라는 노드와 싱크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엣지의 웨이트는 넌 네거티브로 주어진 경우 플로우 네트워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각 플로우 네트워크마다 플로우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데, 플로우라는 것은 이제 리얼 밸류 펑션이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캐패시티 컨스트레인트인데요. 이것은 각 엣지의 플로우는 캐패시티를 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내추럴해 보이는 이제 제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큐 시메트리라는 것인데요. U에서 V로의 플로우 양은 V에서 U로 가는 플로우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값과 같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플로우 컨저베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소스와 싱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노드에서의 플로우 합이 0이 돼야 된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소스와 싱크를 제외한 모든 노드들에서는 들어오는 플로우와 나가는 플로우가 같다. 그러므로
더 추가로 생기거나 플로우가 사라지거나 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플로우 네트워크의 이제 예인데요.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값들이 캐패시티가 되겠고 왼쪽의 값들이 플로우 값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캐패시티 컨스트레인트가 만족되는 건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플로우 컨저베이션 컨스트레인트가 확인되는 것도 이제 각 노드마다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큐 시메트리에 의해 이제 반대 방향으로도 이제 다 이런 이쪽의 경우는 마이너스 1의 플로우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림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이제 플로우의 밸류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제 저 소스 노드로부터 나가는 플로우의 합으로 그 플로우의 값 밸류가 정의가 됩니다. 예, 맥스 플로우 밍커 시어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플로우 f가 그 밸류가 맥시멈이 될 때 그 맥시멈 플로우 값이 그 그래프 상의 ST 민컷의 캐패시티와 같다라는 게 이제 맥스 플로우 민컷 시어렘인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래프의 민컷을 맥스 플로우 문제를 품으로써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맥스 플로우 민컷 시어렘에 대해 이제 그림으로 좀 알아보면요. 이게 이제 주어진 플로우 네트워크이고 이제 다음과 같이 캐패시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냥 눈으로만 딱 봐도 이 부분이 이제 민컷이 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민컷이라는 것은 그 이제 민컷의 캐패시티에 더해지게 되는 그 웨이트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작은 값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웨이트들이 이 플로우 네트워크 상에서 버틀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틀렉이라는 게 전체 플로우에 전체 흐를 수 있는 맥시멈 플로우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 민컷을 결정함과 동시에 이 그래프의 이 네트워크의 버틀렉이 되므로 맥스 플로우 역시 저 라인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이제 맥스 플로우 민컷 시어렘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이제 라벨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오면 아까 처음에 라벨링을 할 때 이제 주어진 에너지 펑션을 미니마이즈 한 라벨링을 찾는 게 목표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에너지 펑션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픽셀 그리드 그래프 상에 정의된 에너지 펑션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 앞에 텀은 이제 각 픽셀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값들의 합이 되겠고, 이 뒤에 있는 값은 인접해 있는 픽셀들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값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확한 폼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모든 에너지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픽셀 그리드 그래프라는 것은 이제 이미지의 픽셀이 그리드 그래프의 각 노드가 되고 이제 인접해 있는 픽셀끼리는 엣지가 있는 그런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브 모듈러라는 개념을 정의할 텐데요. 이것은 이제 주어진 이 파이 펑션이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파이 펑션이 서브 모듈러 펑션이다라고 합니다. 이 모양을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어진 에너지 펑션이 있을 때 이 뒤에 페어와이즈 저 펑션들이 전부 서브 모듈러 펑션일 때 우리는 이 에너지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저 라벨링 X를 그래프 민컷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요 뒤에 있는 모든 펑션들이 서브 모듈러 펑션일 경우입니다. 예, 이건 이제 주어진 그래프 앞에 거에서 민컷을 이렇게 구했을 때 한쪽 파트는 전부 0을, 다른 쪽 파트는 전부 1을 어사인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바로 아까 그 에너지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라벨링이 되게 됩니다. 예,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은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어떤 픽셀 그리드 그래프 상에 정의된 에너지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바이너리 라벨링을 구하는 것이었고, 이제 모든 주어진 에너지 펑션의 모든 페어와이즈
텀들이 그 서브 모듈러 펑션일 때 우리는 그래프 민컷을 통해 그 라벨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보았듯이 맥스플로우 민컷 CRM을 이용해 맥스플로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민컷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민컷을 이용해서 주어진 에너지 펑션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주어진 이미지와 에너지 펑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컨스트럭션 할지, 어떤 그래프 상에서의 민컷을 구해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 이제 그래프를 만들 건데 먼저 노드의 셋과 에지의 셋을 정의하고 그 각각 에지들의 웨이트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노드의 셋인데요. 이것은 이제 픽셀 그리드 그래프와 이제 거의 비슷한데 이미지상에 있는 각각의 픽셀들이 이제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스 노드와 싱크 노드를 추가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100x100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제 12개의 노드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에지의 셋인데요. 이것은 이제 픽셀 그리드 그래프와 비슷하게 이미지상의 두 픽셀이 인접해 있다면은 그 만들어지는 그래프 상에 있는 두 노드 사이의 양쪽 방향으로의 에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민컷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디렉티드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스로부터 싱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노드로의 엣지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를 제외한 모든 노드로부터 싱크로 가는 엣지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다시 보실 텐데요.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의 모든 픽셀들이 이제 그래프의 노드가 되고 소스 노드와 싱크 노드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상에 인접해 있는 픽셀에 의한 노드들 사이에는 이렇게 양방향의 엣지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소스로부터 다른 모든 노드로 가는 엣지, 모든 노드에서 싱크로 가는 엣지가 추가되면 이제 우리가 만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만든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 각 엣지의 웨이트를 어떻게 주느냐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해야 될 것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에 픽셀이 2개만 있는 경우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 페어에 대해 설명과 비슷하게 한다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텐데요. 이제 주어진 에너지 펑션이 이렇게 생겼고, 이제 각각의 이제 유나리 펑션들의 값은 이렇게 생겼고, 이제 페어와이즈 값들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이제 가정을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에너지 펑션을 풀어서 쓰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각 에너지 펑션의 각 텀들이 우리가 만든 그래프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x1이 0일 때 1의 값을 갖는데요. 그것은 이제 에너지 펑션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그래프상에 들어갈 땐 x1에서 싱크로 가는 엣지의 웨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1이 1일 때 지금 2의 값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엔 2의 값을 소스로부터 x1으로 가는 엣지의 웨이트로 추가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x2가 0일 경우와 1일 경우도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페어와이즈 텀들에 대해 볼 텐데요. 먼저 x1과 x2가 다른 값이 할당됐을 때 값들이 어떻게 들어가나를 보겠습니다. 이제 x1, x2가 0, 1일 때 지금 5의 값을 갖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x1이 0이고 x2가 1일 때 값이 x1으로부터 x2로 가는 엣지의 웨이트가 되고 x1이 1, x2가 0일 경우에 저 밸류는 x2로부터 x1으로 가는 엣지의 웨이트로 더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x1과 x2가 같은 값을 가질 때 값들이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로 넣는 것이 아니고 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각각의 텀들은 앞에서 정의했던 방식대로 그래프에 이제 값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우리는 에너지 펑션의 각 값들을 그래프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얻는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뭔가 확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만든 그래프의 STmin 컷이 우리가 주어진 에너지 펑션의 미니멈 값이 되는지 먼저 그것을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맥스 플로우 알고리즘을 적용하려면 모든 에지의 웨이트가 넌 네거티브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확인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의 STmin 컷의 캐패시티가 에너지 펑션의 미니멈 값과 같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지금 x1, x2가 같은 값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컷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x1과 x2 모두 1의 값을 갖게 되고 에너지 펑션 상에서 요 세 가지 텀들만이 0이 아닌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 2, 4, 7을 더한 것이 이제 에너지 값이 되겠고 이 경우 이제 요 그래프 상에서 ST 컷의 캐패시티를 보면은 이제 요 값이 더해지게 되는데 요 값은 이제 여기 2와 같고 요 값은 4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요 값이 잘 더해졌느냐를 봐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x1, x2는 이와 같이 다시 써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x1, x2가 둘 다 1이기 때문에 요 텀들이 0이 되고 요 n1, x1, n2, x2만이 남아 여기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알맞게 지금 이제 요 2와 4와 7이 이 컷의 캐패시티로 더해지게 됐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컷이 나눠진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쉽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요 세 텀들이 에너지 펑션 값을 정의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요 값이 이제 여기에 대응되고 요 값이 여기에 대응되고 요 값이 이제 여기에 대응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컷의 캐패시티와 에너지 미니멈 에너지 값이 같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에너지 펑션의 값과 그래프의 ST 컷의 캐패시티가 이제 대응이 됨을 보셨는데요. 그럼 이제 그래프의 모든 웨이트가 과연 넌 네거티브이냐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나리 텀들이 지금 예를 든 경우에는 모두 이제 포지티브라서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이 값들이 음수 값을 가져도 되고 아니면은 요 00일 때랑 11일 때 값을 이렇게 변환해서 넣다 보면 결국은 그래프의 엣지의 웨이트가 음수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음수가 되면 이제 맥스 플로우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에너지 펑션 상에 어떤 뒤에다가 컨스턴트 텀을 더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라벨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예, 이 그림에서 B 또는 D 아니면 혹은 둘 다가 음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린 적당한 상수 알파를 더해서 이 두 에지의 웨이트 모두 넌 네거티브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이 그래프상에서 어떠한 ST 컷을 잡더라도 그 컷의 캐패시티에 요 웨이트나 요 웨이트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이 더해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ST 컷의 캐패시티가 알파만큼 증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셨듯이 에너지 펑션 값과 ST 컷의 캐패시티가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너지 펑션 뒤에 상수 알파 텀을 더해주면 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여기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 뒤에 알파를 더한다고 해서 이 x의 값이 이 에너지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x의 값이 바뀌지 않으면 쉽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럼 저 페어와이즈 텀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 그래프의 웨이트가 넌 네거티브이냐 그걸 확인해야 할 텐데요. 이 경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가정했던 요 뒤에 페어와이즈 텀들이 모두 서브 모듈러 펑션이라는 그 가정에 의해 항상 넌 네거티브가 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펑션에 이제 페어와이즈 텀들만을 쓴 것입니다. 이제 개수는 m, n, k1, k2로 나타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요 x1 바, x2 바, x1, x2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것을 이제 첫 번째 넣으면은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얻어진 상태에서 m1과 n1을 합이 k1이 되도록 임의의 값으로 픽스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x1 바, x2 값이 0이 되니까 이제 넌 네거티브가 됨을 보실 수 있고, 아까 서브 모듈러리티 가정에 의해 m 더하기 m은 항상 k1 더하기 k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을 이제 양변에 빼주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를 얻고, 이것은 이제 x1, x2 바가 항상 넌 네거티브임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페어와이즈 텀에 의해 생기는 웨이트들이 항상 넌 네거티브가 되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만든 그래프에 이 A부터 F까지의 모든 웨이트가 넌 네거티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맥스플로우 민컷 시어렘을 적용해서 민컷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민컷을 통해서 에너지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라벨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주어진 에너지 펑션, 이미지상에 정의된 에너지 펑션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제네럴한 에너지 펑션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x를 구하는 것이 NP 하드인데, 요 뒤에 있는 페어와이즈 펑션들이 모두 서브 모듈라일 경우에는 그 민컷을 이용해서 이 에너지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라벨링을 폴리노미얼 타임에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발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NP 하드이지만 이제 이 에너지 펑션의 클래스를 이제 모든 이 뒤에 페어와이즈 펑션이 모두 서브 모듈라일 경우로 줄였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셨듯이 항상 그 만들어진 그래프의 웨이트가 넌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요 미니멈 라벨링을 구할 수 있다가 이제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미지상의 고정된 크기의 오브젝트에는 뭐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제 라벨 카운트라는 말을 쓸 텐데요. 이것은 이제 1의 라벨을 갖는 게 몇 개 있나, 그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전의 연구에서는 어떤 몇 가지 라벨 카운트에 대한 에너지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라벨링을 계산하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연구에서는 이건 이제 위의 경우에는 이제 이그젝트하게 구하는 경우고요.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에서는 거의 모든 라벨 카운트에 대해 어프록시메이트하게 미니멈 라벨링을 구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제 서브밋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이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오브젝트를 하면 이 화분에 이제 이런 식물이 있는 그림이 될 텐데요.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이전에 연구가 있었던 그런 이그젝트한 값입니다. 이제 이 그림상에서 이제 1로 라벨된 픽셀은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와 같은 색으로 지금 칠해진 경우고, 0으로 라벨이 주어진 경우는 하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그리고 1의 개수는 이 세 그림 모두 54,118개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제 저희 연구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나온 이미지인데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이제 이그젝트한 게 구한 건 아니고 이제 어프록시메이트하게 구한 건데, 보시면 이제 결과 이미지를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 펑션을 얼마나 미니마이즈 했냐,
실제로는 이미지 결과 파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에너지 펑션이 최소값에 가깝게 갔느냐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컬럼은 이그젝트한 값에 대한 거고, 이그젝트 케이스의 에너지 밸류를 이제 1로 봤을 때 저희 알고리즘의 결과로 나온 것의 에너지 값이 얼마나 더 크냐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한 0.1% 정도, 두 번째 경우는 0.3% 정도로 굉장히 미니멈과 아주 가까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그러면 얼마나 많은 라벨 카운트들에 대해 결과가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이 앞의 경우에는 이제 많이 나온 것 중에 이제 하나의 라벨 카운트들에 대해 얼마나 잘 나왔느냐 하는 것을 본 것이고,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라벨 카운트들에 대해 결과가 나왔느냐가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이그젝트한 방법으로 푼 것의 경우에는 약 전체 가능한 라벨 카운트 중에 17%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300 x 300 이미지라 하면 가능한 라벨 카운트의 개수는 0부터 9만 해서 9만 1개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7% 정도 개수에 대해서 이그젝트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연구에서는 가능한 모든 라벨 카운트들에 대해 99% 이상에 대해 모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결과에서의 이제 의미는 미니멈 값이 옵티멀 값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그 아웃풋으로 나온 라벨 카운트들의 개수는 이제 보시면 이제 아주 크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희 연구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소개였고요. 그러면 이제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